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AI와 함께 만드는 최적의 미래,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강의하는 AI와 바람직한 미래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AI는 일단 무엇이든 될 수 있다. AI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기 때문에 AI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그 AI를 써서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한 문제를 푸는데 AI를 쓰면 AI는 시시한 기계처럼 보이는 것이고, AI를 아주 중요하고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면 AI는 굉장한 가능성과 가치를 가진 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I의 가장 큰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가진 가장 보편적이고 큰 문제, 즉 문명적 반성을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연결이 지능을 만든다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 AI가 만드는 미래는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고 할 때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역사적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바로 자동 교환기죠. 자동 교환기. 그러니까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전화를 하면 내가 이제 전화를 받는 수신자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그걸 연결해 주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했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때는 말하자면 전화와 전화를 연결해 주는 그 속력이 너무 느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화기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 자동 교환기라는 게 나오고 나서야 전화기는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화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옆에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에서처럼 사람이 막 연결해 주던 그 시대에는 이게 처리할 수 있는 통화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서도 다 사람마다 하나씩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전화기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초기에는 특히 여성들이 이 전화 교환하는 일에 투여됐다고 그래요. 뭐 미국에서는 뭐 여성 인구의 몇십 퍼센트가 이 자동 교환하는 일에 쓰일 때도 있었을 만큼 이 일이 컸지만 결국 자동 교환기가 나오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의 전화기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전화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것을 기차의 시대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의 시대에는 사람과 물건이 다니는 게 기찻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기차역이 있는 곳이 이제 경제의 중심이 되죠. 왜냐하면 모든 물류와 사람이 거길 통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의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반드시 사람들이 기차라는 그 기차 플랫폼을 통해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사방으로 도로가 생기면서 훨씬 많은 땅들이 이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 물류가 연결되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이 바뀌면 그것이 세상을 크게 바꾼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왔습니다.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을 할 때 절대 빠지지 않고 말해야 되는 게 있죠. 바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우리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 아주 이 세상은 더 촘촘하게 연결됐는데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업들이 생겼죠. 이걸 다 읽을 필요도 없을 텐데 그중에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스트리밍 서비스, 뭐 넷플릭스, 뭐 핀테크, SNS, 온라인 교육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회사들을 쭉 나열해 보면 그중에 상당수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즉 인터넷을 통한 연결에 관련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의 보급이라는 연결의 변화가
지금 세상을 엄청나게 바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연결의 미디어다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AI가 연결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AI는 앞으로 이제까지 인터넷이 등장한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연결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AI는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기계의 소통, 인간과 사회 시스템의 소통, 그리고 인간과 AI의 소통을 다 연결해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이 더 지능적이 되고 빨라질수록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기 그 자체는 그대로 있어도 그 전화기들이 연결되는 그 방식이 바뀌어서 자동 교환기 같은 게 바뀌어서 그러면 전화기의 그 의미가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이 A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크게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P2P 연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P2P라는 것은 중앙 서버나 플랫폼 없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통신을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뭐 아시는 분은 너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기술적인 거에 거부감을 가시는 분들은 복잡한 얘기인가 하겠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철도 시대에는 우리가 어딜 가고 싶으면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전자상거래 같은 걸 할 때도 비슷한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 직접 친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카카오톡 서비스를 하는 중앙 플랫폼을 거쳐서 보내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우리가 쿠팡이나 아마존 같이 인터넷 상거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게 마치 기찻길처럼 지금 자기들이 내 서비스를 써라. 그러면 빠르고 편하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차역에 가서 기차를 타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 그렇게 꼭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꼭 돌아가지 않는 것을 P2P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쓰이고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 공유를 한다든가 소위 좀 시끄러운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암호화폐 같은 데에서는 실제로 중앙 서버 없이도 연결이 되는 기술이 이미 있는데 그 P2P 메시징이라는 기술도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도 왜 이렇게 되냐? 이게 사실은 직접 하는 그 어떤 플랫폼을 쓰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사용자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세팅해 주는 게 복잡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바로 AI가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러면 AI가 이런 지금은 마치 철도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가 되면은 이제는 기차역을 통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직접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듯이 AI가 우리를 태우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 목적지로 직접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P2P 연결 기술과 이제 AI가 이제 합쳐지면 말이죠. 그래서 AI는 연결의 미디어다. 이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AI 시대에는 이 AI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게 마치 어떤 그 회사에서 직원들처럼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 같은 회사의 사장 같은 사람들은 뭐 하고 싶으면 직원한테 야 이거 좀 알아봐, 이거 좀 확인해봐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의 사장들이나 뭐 정부의 어떤 고위 관리들이나 그렇게 하죠. 근데 개인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직원이 없는데 AI 시대에는 이 AI 혹은 AI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AI 에이전트를 써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정보와 조직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일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전문 컨설팅을 가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던가 직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나를 위한 직원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필요하느냐? 직원이 있어도 그 직원한테 우리가 뭘 시키지 않으면은 직원은 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AI 에이전트 같은 직원들이 우리한테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직원들한테 일을 나눠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 나는 잘 테니까 너는 밤새도록 이거 찾아봐. 너 이거 확인해보고 이거 물어봐. 이런 명령을 AI 에이전트한테 할 일을 계속 줘야 그 직원들이 막 일을 해서 다음날 나한테 보고서를 주면 아, 그래? 그럼 또 이거 해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미래가 온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지금의 교육이 키워주는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 내의 부속품이 될 것 같은 노동자, 직장인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명령이 오면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시오 이런 건데 AI 시대의 교육은 그런 일을 AI가 하기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마치 지금의 사장, 창업자, 경영자처럼 할 일을 정해줄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 사람이 그 AI한테 시키지를 않으면 AI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는 그 AI를 써서 자기의 직원 같은 AI를 써서 막 일을 시키면서 일을 하는데 나는 그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나 혼자만 일을 해요. 그러면 그 경쟁이 되질 않겠죠. 마치 그 농사를 짓는 트랙터 같은 기계가 나왔는데 누구는 아직도 손으로 농사를 짓고 저 옆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로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가 발달하는 미래, 그것도 아주 먼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도 벌써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온다. 아마 이 뉴스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은 벌써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둘씩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발전이 되면 이 AI 에이전트들한테 자꾸 뭘 시켜야 돼요. 야, 내가 다른 일 하는 동안 너 이거 확인해 놔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걔네들이 일을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해서 나한테 결과를 주면 다시 내가 그럼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해봐.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생산성이 있고 혼자서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마치 기업처럼 한 사람인데도 기업처럼 일을 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업화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인데 마치 지금의 기업처럼 되니까. 지금도 그래서 AI가 발달함에 따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혼자서 마치 기업처럼 행동한다. 일을 한다. 1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화된 인간의 시대가 바로 AI의 시대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이제 진전을 시키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근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 기계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점점점 크고 복잡하게 이제 건축을 해왔죠. AI 시대에는 사회를 이렇게 딱 보면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AI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가 이 사회 전체가 왜 하나의 거대한 AI처럼 보이게 되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AI를 가지고 막 소통을 하면서 그 소통을 통해서 이제 또 최적화를 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무시무시하다. 이런 거 뭐하러 하느냐. 야, 나 싫다.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일을 왜 하냐면 더 많고 최적화된 연결은 위기에 강하고 빠른 행동력을 가진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2020년에 있었던 코로나 위기가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만 생각해봐도 뭐냐 하면 이게 사회가 어떤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면 모두가 따르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면은 반응이 너무 느린 거예요. 몇 사람만 잘못해서 마스크 안 쓰고 가서 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염당하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느리죠. 그렇다고 각자 해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꼭 그런 방역 위기가 아니라 경제 위기도 있을 거고요. 다른 위기도 있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빠르고 강한 행동력을 가진 사회라는 건 이렇게 더 많은 연결을 통해서 더 많은 최적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이 개혁이 마치 윈도우 업데이트처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개혁은 그 어떤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교체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뭐 그런 일이 필요한데, 미래에는 그 부분이 AI에 의해서 대체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게 AI를 바꾸는 건 사람을 바꾸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어떤 인간을 막 괴롭히는 일이 되거나 혹은 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는 일이 돼 버리는 거에 비하면 AI 시대는 개혁이 일상적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상상력을 좀 많이 가지신 분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아주 길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제가 쓴 책인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읽으면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 이런 변화는 우리가 이제까지 근대화를 통해서 만든 거의 모든 사회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를 묻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인터넷이 등장한 다음에도 온라인 상거래라는 게 등장을 해서 오프라인 상점,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던가 어떤 상점가 대신에 우리가 그 온라인 상거래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근데 이 연결이 달라지면 이제 우리 주변에 보는 소매상, 도매상은 왜 있어야 되고, 카드는 왜 있어야 되고, 은행은 왜 있어야 되고, 정부 조직이라는 건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다 원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처리 능력의 한계, 뭐 그런 것과 다 관련이 있었는데, 이게 AI가 발달이 되면은 그런 게 꼭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인터넷 시대에도 그 은행 그 앱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에서 은행 앱이 나오니까 이제 은행의 지점들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은행 지점에 가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새로운 연결이 어떤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데 AI가 만들어낼 변화는 훨씬 아주 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을 약간 요약을 하면서 또 남은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런 것을 요약하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앞으로 이제 큰 사회적 시대적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적 환경적 변화가 오면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바로 근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근대 시대, 옛날에 왕이 있고 뭐 이러던 시대에서 지금처럼 공화국, 대통령을 뽑고 이런 시대가 되려면은 단순히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그 기술이 그냥 미래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의 환경이 될 사람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전체로 보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의 를 요약을 하면 뭐냐 하면 전근대인이 근대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근대인은 쓰고 읽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과학과 수학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기계 문명을 이해하고 거기서 뭐 지하철을 타는데 사고를 일으키고 비행기를 타는데 사고를 일으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관공서에 가서 처리를 하는 것도 다 어떤 기계적 이해 능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도 AI라는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AI라는 기술의 환경이 될 사람이 그에 맞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AI라는 기술도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에서 전근대인에서 근대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변화와 같이 얘기하면 이것은 근대인에서 기업화된 인간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화된 인간이라는 것은 근대인의 능력도 가졌지만 거기다가 이제 AI를 쓰는 능력도 가진 인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의 AI 담론에서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책을 쓰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냐 뭐냐 하면은 연결 중심이 아니라 중앙 처리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를 보면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의 얘기나 어떤 한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일반 인공지능, AGI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능은 이런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연결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잘 안 되고 있죠.
더욱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은 AI 얘기가 굉장히 시끄럽지만 사실은 AI가 어떻게 바람직한 미래를 만드는가를 말하는 AI 시대의 비전이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렇게 AI 시대가 시끄러운데 이게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게 AI 시대가 행복한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냥 AI가 인간이 노동하는 대신에 로봇가 노동해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히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생산성만 증가시키는 것이 인간이 행복한 시대가 온다는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빵을 많이만 생산한다고 무조건 그게 쓸모가 있지는 않죠. 그 생산물을 소비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생산성만 증대시킨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AI의 비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할과 의미를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것 없이는 인간은 미래에서 필요가 없고 뭐 AI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인간은 그냥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존재가 될 뿐이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AI 단문에서 찾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AI 시대가 어떤 AI 시대의 비전을 요구하는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AI와 바람직한 미래 네 번째 시간으로 연결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이었습니다.